해방이 되던 해 1945년 12월 3일 국립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해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미 있던 시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들에 비하면 꽤 빨리 체계를 바꾼 것 같네요. 총독부 박물관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5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통치 5주년을 기념하는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물품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각종 공연까지 곁들인 대규모 박람회였는데 이때 행사장으로 사용된 곳이 경복궁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며 경복궁의 정각들을 철거하고 근정전이나 경회루 같은 몇몇 곳만 남겼는데 파괴되기 전 정각들이 빽빽하게 표시된 배치도와 비교해보면 이때 이후에는 경복궁이 아니라 경복궁터가 돼버린 느낌마저 듭니다. 공진회를 위해 설치된 시설 중에 조선의 예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이 있었고 이 미술관이 공진회가 끝난 뒤 총독부 박물관으로 전환됐습니다. 공진회 미술관이었던 본관만으로는 박물관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각들을 함께 사용했는데 수정전을 서형문화재 전시실로 쓰고 편전 일대는 수장시설로 사용하는 식이었지요. 박물관 사무실은 자경전을 사용했고요. 본관 건물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지만 실행되지는 못했고 해방 후에 전통공예관이나 관리사무실 같은 용도로 쓰이다가 1995년 철거되고 그 자리에 동궁이 복원됐지만 창고 건물은 아직 남아서 경복궁 관리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각들이 헐리고 난 경복궁 안 빈터에는 잔디밭이 조성되고 공진회 때 전국에서 가져온 석탑과 탑비들이 배치돼 야외 전시장이 됐습니다. 야외 전시품들은 해방이 되고도 꽤 오랫동안 박물관이 이전한 뒤에도 경복궁 안에 그대로 남아서 억불정책을 폈던 조선 궁궐의 불탑과 사리탑이 서 있는 묘한 모습을 연출하다가 1990년대 경복궁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다른 공간으로 이전됐습니다. 경복궁에 전시됐던 석탑 중에 유난히 키가 큰 10층짜리 대리석 석탑이 있었습니다. 개성 경천사지에 있던 탑으로 1907년 일본인 관리가 해체해서 가져갔었는데 항의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협박하고 무단 반출한 사실이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지고 문제가 커지자 결국 반환됐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해체된 이 석탑을 복원시킬 기술이 없어서 경복궁 한쪽에 두었다가 1960년에야 복원할 수 있었는데 다시 세운 장소가 경복궁 건축문 안쪽이었습니다. 옛 조선 총독부 박물관 앞이기도 했지요. 고려 석탑인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그렇게 조선 궁궐에 생뚱맞게 서 있다가 산성비 때문에 훼손이 심해지자 보존 처리를 위해 1995년 해체됐고 용산의 국립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중앙홀에 두게 됐습니다. 해방 후 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해 문을 열었던 국립박물관은 기존의 전시 공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945년 12월 4일 일반인 관람을 시작했을 때 관람료가 1원이었다가 임시 휴관 후에 47년 6월에 다시 문을 열 때는 5원으로 인상됐는데 다른 물가를 보면 이때 영화 관람료가 30원이었다고 하네요. 4월 하순에 국보고적 애호주간이라고 해서 무료 입장을 실시했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을 무료 입장시켰는데 1946년 총 관람객 18,703명 중 2,993명이 무료 관람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 갔던 국립박물관은 휴전 후 경복궁으로 돌아왔다가 금방 남산분관으로 옮겨갔습니다. 남산분관은 일제강점기의 총독관저였던 곳입니다. 조선 총독부와 총독관저가 남산에 있다가 총독부 청사가 먼저 경복궁으로 신축 이전했고 총독관저까지 경복궁 후원으로 옮겨간 후 총독관저가 시정기념관으로 쓰였는데 해방 후 시정기념관 건물에 국립민족박물관이 문을 열었다가 국립박물관 남산분관으로 통합됐었지요. 국립민족박물관은 한국민속관으로 다시 한국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79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국립박물관은 남산에서 1년 6개월 만에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했습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에서 집무실과 외국 사신 접견실로 짓기 시작했는데 경술국치 이후 완공됐고 38년에 서쪽에 신관이 건립됐습니다. 일제는 석조전 본관을 근대 일본 미술진열관으로 하고 신관의 이황가 미술관을 옮겨왔지요. 이황가 미술관은 1909년 제실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창경궁에서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 박물관으로 이황가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38년에 다시 이황가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꿔 덕수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황가 미술관은 해방 후 덕수궁 미술관으로 개편됐다가 1969년 국립박물관에 통합됐습니다.
덕수궁에 있던 시기에 국립박물관은 처음으로 해외 전시를 열었습니다. 1957년 12월부터 2년 가까이 미국의 8개 도시를 순회하며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개하는 전시였는데, 전쟁 피해를 복구하느라 힘들 때였지만 이런 행사를 했던 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우리지만 고유의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네요. 국립박물관은 72년에 드디어 새 전시관을 지어 이전하게 됩니다. 국립박물관이 이전한 뒤 석조 전 건물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됐습니다. 새 박물관이 들어선 곳은 경복궁 동북쪽의 선원전 자리였지요.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초상을 모셔놓고 제를 올리던 곳입니다. 선원전 건물들이 일제강점기에 이전되고 철거돼서 빈터이긴 했지만 그래도 궁궐 안에 새 건물을 지었다는 건 이때만 해도 조선 궁궐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72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지어진 건물이 지금은 국립민속박물관이 돼 있는데 건물 외형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묘합니다.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모양의 계단 위에 법주사 팔상전 같은 건물이 올려져 있고 그 옆으로 화엄사 각황전을 닮은 건물과 금산사 미륵전처럼 생긴 건물이 서 있지요. 당시에 국립박물관 설계 공모를 하면서 건물 자체가 문화재의 외형을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했다는데 그러면서 건축은 콘크리트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건축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공모에 응하는 건축가는 있었고 결국 콘크리트로 지은 옛 건축물 모형을 얹은 국립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72년에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해 지금은 국립민속박물관이 된 이 건물은 전시실이 모두 1층에 있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5층짜리 팔상전이나 2층짜리 각황전 건물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어찌됐든 이때 입주한 건물은 있던 건물을 사용했던 이전과 달리 국립박물관으로 새로 지었던 건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곳에 자리 잡은 지 14년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 옮겨간 곳도 경복궁 아니었는데 옛 조선 총독부 청사였지요. 이 건물을 해방 후 중앙청으로 사용하다가 정부 청사를 새로 지어 정부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비게되자 개축해서 국립박물관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10년도 되기 전에 다시 짐을 싸야 했는데 옛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새 박물관을 먼저 짓고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50주년 광복절에 맞춰 총독부 청사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국립중앙박물관 조성이 추진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물관이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게 규모에 맞게 제대로 짓자는 거였습니다. 몇몇 후보지가 거론되다가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반환받아 조성하는 가족공원 안에 박물관을 짓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 사회관에 임시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건물이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물관 이전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임시휴관을 하고 1년 뒤 지금의 용산 국립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2009년엔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렸는데 1909년 제실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봐서 100주년이 된 겁니다. 용산 박물관은 대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고 전시 면적이 37,72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22개 수장고에 있는 유물이 40만 점이 넘는데 없어진 줄 알았던 유물이 수장고에서 발견되는 일도 간혹 있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넘겨받아 제대로 정리를 하기도 전에 전쟁이 터지고 피난 가고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물들이 뒤섞이고 부산으로 간신히 피난시킨 유물이 화재로 사라지는가 하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대로 된 청사를 마련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던 걸 돌이켜보면 제대로 유물을 분류하고 목록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 싶고 늘 전시되던 중요한 유물들 말고는 수장고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유물들도 많을 것 같네요. 2023년에 관람객 수가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 박물관 개관 이래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세계 박물관 미술관들 중 6위의 아시아 1위라고 합니다. 2024년에도 380만 명 가까이 방문해 세계 8위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270만 명을 넘었는데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 영향으로 오플런까지 벌어지고 있어 얼마나 크게 기록을 갈아치울지 기대가 됩니다.